안녕하세요. 키키 방송국의 홍기동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남양주 시장 예비 후보님으로 출마하신 국민의힘의 우리 주광도 후보님을 선거 본부 사무실에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주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또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셨는데요. 동부지청 검사로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었죠? 네, 검찰에도 근무했습니다. 네,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검찰에는 한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하고도 같이 근무를 해보셨겠네요. 네. 사법연수원 같이 입학해서 예, 예. 활동을 했고 또 특히 그 동갑내기 모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분이 60년생이잖아요. 네네. 저도 60년생입니다. 그래서 저 쥐띠 모임을 예. 사법연수원 동기생끼리 반갑습니다. 해서 18대, 20대 국회의원을 또 역임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뭐 의원님은 또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시면서 많은 또 여러 가지 헌신 봉사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이번에 남양주시장의 예비 후보로 이제 출마하셨고 곧 뭐 이제 2, 3일 사이에 본선에 이제 후보로 되실 건데요. 우선 남양주시가 인구가 얼마나 되십니까? 현재 74만 명입니다. 약 74만 명이죠. 한 73만 6천 명 정도 네, 되는데 74만 6천 명이 여기가 한 74만 명 되시는 걸로. 네. 남양주 73만 한 6천 명 정도 되는 남양주 인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양주 시장으로 이렇게 출마하셨는데 정책 공약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첫 번째는 남양주 시민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이 광역 교통 체계를 확실하게 개선해 달라. 남양주시가 주거 정책 위주로 잠자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상응하는 시민들의 일자리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것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의 상당수가 남양주시를 벗어나서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의 도시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광역교통 문제를 보다 더 스마트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통허브 도시 남양주 만들겠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이제 8호선 전철 보다 조기에 완성시키고 또 9호선과 6호선 남양주 연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면 물론 GTX B노선의 착공을 앞당기고 무엇보다 GTX DEF 노선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고 남양주에 연결되는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제2의 GTX라는 GTX DEF 노선의 남양주 연결도 확실하게 임기 초기에 하겠다. 그리고 남양주는 지금 땅이 넓고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도로교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의 그 출퇴근 문제를 비롯한 시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도로 체계를 확충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외곽순환 고속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강변도로 같은 도로를 좀 지하를 만들어서 복층화를 해서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남양주시 내부적으로도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축을 2개를 개설하겠다. 이 북쪽의 진접읍에서 오남읍으로 그리고 호평동과 평내동 그리고 평내동에서 와부라는 덕소라는 그곳을 거서 한강을 터널로 지나서 이 하남 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연결하고 또 한 남북축은 그 왕숙 신도시 진건에서 다산으로 해서 수석동까지 지하도로를 연결해서 수석대교를 와서 교통을 분산하겠다. 그런 주요한 교통허브 도시 남양주, 교통혁신도시 남양주를 만들겠다라는 게 제일 큰 공약이고요. 시민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질 좋은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기업으로 인해서 남양주시의 세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남양주 발전의 그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게 아무도 후보도 공약하지 않았던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밸리를 남양주에 유치하겠다. 이 공약을
제 공약에 아주 획기적인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빅데이터 센터 설치 등 AI 인공지능으로 하는 그런 클라우드 밸리를 남양주에 유치해서 약 세수가 7, 8천억 원 정도가 기대가 되고요. 그 최고 첨단 그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일자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첨단 그 클라우드 밸리를 뒷받침하려면 그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또 배후에 양질의 주거단지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남양주 경제가 활짝 꽃피우는 정말 가슴 설레이는 그런 공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 뒤에도 AI 기반 클라우드 밸리 유치를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74만 시민 모두의 가슴을 쿵쿵 뛰게 설레게 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뭐 다른 많은 공약도 있지만 대표 공약을 교통 문제와 최첨단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클라우드 밸리 유치를 통해서 남양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니, 예. 우리 주광도 후보님 대단하십니다. 어떤 원고나 시나리오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모든 청사진을 남양주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정책 공약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납득이 가고 현실 가능한 정책 공약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분하고 경기도 공동총괄선대위원장님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예, 무엇보다 제가 일단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예. 그 홍준표 후보가 대학 선배이고 검찰 선배이고 당대표일 때 저한테 중요한 당직도 많이 맡겼습니다만 네. 또 30년 친구인 윤석열 그 후보를 경선 초기부터 앞장서서 제가 경선에서 당선시켰고 그 이후에 본선에서도 경기도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경기도 전역을 샅샅이 누비면서 많은 그 도민들 그리고 경기도의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그러죠. 그 정치 지도자들을 한 대로 모아서 그래도 윤석열 당선에 그 자타가 공인하는 그 최일선 1등 공신이다.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분하고 30년 지기 친구이시면 어떤 친구이십니까? 대학 친구입니까?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1992년 3월 2일 날 입학하는 날 예, 처음 만났고 네네. 네, 동갑내기여서 그때부터 친구로 지냈는데 네. 마침 연수원에서 우리 동갑내기 한 20여 명이 네네. 쥐띠 모임을 하면서 정례적으로 만나봤고 뭐 1박 2일로 MT도 가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2년 후인 94년 3월 1일 날 또 검사 임명장을 같은 날 받았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검사 임명장을 받고 같은 그 검찰청에서 근무하지 않았지만 계속 검찰 내에서 동기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검사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2008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법사위 활동을 할 때 우리 국정감사나 업무 보고 받으면 현역으로 검찰에 있는 또 윤석열 부장검사를 만나서 격이 없는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우리나라 검찰 개혁 및 그 사법체계 개선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격이 없는 토론을 하고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뭐 상당히 많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남양주의 클라우드 밸리를 유치하겠다는 것도 공허한 공약이 아니고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디지털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이 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패권을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차지하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를 디지털 정부로 만들고 이 일본과 중국, 뭐 싱가포르, 대만 등과에서 아시아권에서 벌어지는 이 디지털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패권 국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 그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 빅데이터 센터 같은 것을 집적화하는 그러한 클라우드 밸리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당선인의 중요한 국정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 패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선도할 도시,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할 도시가 바로 남양주시고, 남양주에 그러한 클라우드 밸리를 유치해서 남양주 시민의 그 자랑을 만들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것이 남양주의 클라우드 밸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네.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밸리를 예. 유치하시겠다는 정책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는 뭐 앞으로 4차 산업 융합 비즈니스 최고 이 과정에 있어서 차세대 먹거리가 AI 인공지능, 뭐 반도체, 전기 배터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생명공학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이 플랫폼 시장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혹시 알리바바 아시죠? 네네. 그분? 예. 알리바바라는 플랫폼에 있는 건 쇼핑몰 시장 그렇습니다. 플랫폼이고요.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은 후보님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짧은 동영상, 중국의 틱톡이라는 플랫폼 네, 방송국이 틱톡이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유저가 한 5억 명 이상이 됩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뭐 5,210만 국민 중에서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저출산 문제로 좀 큰 문제가 있고요. 빨리 진짜 출산 정책이라든지 대한민국이 정말 이 안심하고 정말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이 경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빨리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의 차세대 먹거리가 중국의 틱톡에 있는 플랫폼 방송국, 네네. 미국의 유튜브라는 예, 예. 플랫폼 방송국이 있습니다. 예예예. 중국은 5억 명이자면 유튜브는 약 100억 명 이상의 유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예. 예. 카카오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카카오는 한국 기업인데 카카오 메신저 기능이거든요. 네네. 바로 거기에 중국에 있는 멀티 채널 방송국 틱톡이 우리나라보다 5년을 앞서가고 있고요. 예. 유튜브가 한 7, 8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해서 4년 6개월 동안 우리 이 플랫폼 방송국을 개발하신 분이 계셔요. 한국 네, 사람이거든요. 예. 삼성에 한 12년 동안 SE사업부에 오랫동안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퇴사해서 나와서 4년 6개월 만에 바로 중국의 틱톡, 유튜브를 능가할 수 있는 멀티채널 방송국 플랫폼을 성공시켰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키키 방송국이 와서 특별 인터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4차 산업 융합 비즈니스의 AI 기반으로 한 이 남양주시에 클라우드 밸리를 유치를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셨는데요. 저희 방송국이 아마 남양주 시장이 당선이 되시면 AI 기반한 클라우드 밸리에 대한 어떤 뭐 특혜나 특전이 있겠죠. 많은 기업들이 유치할 때. 그렇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 감면 뭐 5년 혜택을 예. 준다든지 예. 이런 뭐 감면 혜택을 주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이 기술은 유튜브에 없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유튜브는 단방향 채널이거든요. 네. 댓글로 소통하지만은 물론 그렇습니다. 줌 기능이 있지만 예. 그거는 링크하고 주소값을 해가지고 진행자가 호스트가 초청을 해야지만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 멀티 채널 방송국 키키 방송은 누구나가 클릭만 하면 채널에 누구든지 무료로 다 들어와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플랫폼 예. 쌍방향 채널 소통이에요. 예. 버퍼링이 없고요. 예. 고화질로 실시간 지금 예. 이 방송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 해외 동포 한 850만 동포들이 이 방송을 다 시청하고 있고요. 아유, 그렇군요. 저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는 자동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업로드해가지고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 방송 회사가 실제적으로 지구촌에 있는 많은 후보님 컨텐츠를 올려서 예. 사실은 서버를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수많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을 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이 4차 산업의 플랫폼 시장인데요. 예. 대한민국에서만 작년에 2021년도에 국회 의정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 20대 지금 21대잖아요. 예. 국회 작년에 국감제례에 의하면 유튜브가 한국에서만 광고 수요로 벌어가는 돈이 20배 이상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예. 그중에 유튜버들이 한 6조 정도를 광고에 대한 유튜버들의 수고비를 벌어가고요. 예. 나머지 14조는 해외로 계속 달러가 지금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또
엄청난 갑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를 30%의 폭리를 가져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걸 다뤄가지고 입법화해가지고 15%를 낮췄는데 또 다시 30% 올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유튜브나 중국의 틱톡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방송국이다 보니까요. 이제 시장님으로 당선이 되셔서 저희가 남양주에 V밸리, 클라우드밸리를 유치한다면 저희가 남양주에 우리 본사 스튜디오를 한번 옮길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상당히 기대가 그리고 됩니다.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예. 바로 법인을 설립해서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그래서 하여튼 우리 후보님 이번에 예. 남양주 시장으로 이렇게 후보로 출마하셔서요, 우리 많은 정책 공약을 내세운 과정에서 오늘 제가 인터뷰하면서 AI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밸리 유치하겠다. 네. 이게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거거든요. 일자리도 최고의 일자리. 그렇죠. 우리 남양주시의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고. 맞습니다. 또 남양주시의 미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건 굴뚝이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동시에 남양주시의 세수 기대가 어마어마하죠. 1년에 7, 8천억 원이 네. 남양주시의 세수가 증가돼요. 예. 그러면 그 풍부한 세수 수입을 가지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수건 사업도 해결하고 현안 과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21세기에 맞는 그 뭐 복합문화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그 공익적인 목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 같은 것을 그렇죠. 운영하는데 그렇죠. 그 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남양주 시민의 얼굴을 활짝 우습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밸리. 클라우드밸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양주 하면은 예. 이제 클라우드밸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평택하면 어떤 걸 생각했냐면 평택항. 평택항. 평택하면 평택항이 생각나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평택에 세우니까 이제 평택하면 그렇죠. 삼성 반도체. 맞습니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예. 평택시에 예. 한 5천억, 6천억 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그래서 이제 평택의 이미지가 평택항에서 평택 반도체 공장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 남양주 하면 기존에 예. 신도시로서 그냥 주거 공간, 아파트가 많은 도시에서 남양주 하면 클라우드밸리. 남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10단계, 20단계 높여주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넘어 세계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가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초대형 빅데이터 집적 단지와 함께 클라우드밸리가 남양주에 있구나. 그럼 남양주 하면 이제 클라우드밸리가 있는 그렇죠. 도시. 그렇죠. 예. 그래서 남양주가 세계의 그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의 이 공약. 우리 후보님이 정책 공약에 대해 쭉 말씀을 잘 들었고요. AI 기반 클라우드밸리 위치 이외에도 9호선, 6호선 조기 착공으로 GTX를 또 남양주하고 연결시키는 정책 공약 처음에 또 남양주 남부 관통도를 2개 축을 신설하시고 거기에 이제 교통 허브 도시 남양주, 허브 도시 교통 혁신 이루겠다는 그게 이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AI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밸리를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만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 개발 효과도 엄청나겠죠. 이제 그 수입으로 또 만들어 드리고 대형 종합병원과 초대형 고가 쇼핑몰들을 다 유치해서 대한민국의 이 남양주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잘 사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클라우드 허브 또 교통관공 도시와 AI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밸리 도시로 꼭 성공하시기를 저희 방송국에서도 많이 기대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우리 남양주 이번에 시장으로 예비후보에 출마하신 전 동부지청 검사를 또 지내셨고 18대, 20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또 많이 하시면서 큰 주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실 분 우리 꼭 이번에 남양주 시장으로 꼭 당선이 되셔서 남양주를 위해서 크게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키키스타 방송의 홍기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